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시젠의 김설기라고 하고요. 저는 시젠이라는 회사를 좀 설명을 드리면 뭐 코로나 진단 키트, PCR 진단 키트를 만든 회사고 온지는 한 2년 정도 좀 됐습니다. 그 전에는 네이버에서 이제 클로바 AI라는 조직에서 이제 오늘 발표할 내용을 이제 연구했었고요. 저는 이제 통계학을 이제 석사까지 하고, 바이오스탯과 에피디미올로지 쪽으로 이제 박사를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시젠에 오기 전까지는 그냥 일반 IT 테크 기업에 서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재미있는 거는 오늘 발표도 약간은 이제 메소돌로지,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메소돌로지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다른 도메인마다 많이 활용이 될 수 있고, 그런 거를 이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코절 인퍼런스도 많은 도메인에 계신 분들이 코절이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모였는데, 저도 이제 많은 도메인을 이제 경험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핵심적인 내용들은 굉장히 공유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스스로 느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 소개는, 제 백그라운드 소개는 그렇게 되고, 또 하나의 이제 인더스트리 쪽에서의 제 경험을 좀 이제, 제가 보는 트렌드를 좀 보면, 이제 AI가 굉장히 뭐 알파고 이후에 굉장히 핫하고 기업에서도 많이 적용을 하고 있지만, 이제 사람에 관한 그런 문제를 풀 때 있어서는 이제 단순한 AI가 그런 퍼포먼스를 내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AI 커뮤니티 쪽에서도 그럼 왜 안 될까? 그러면 코절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빠졌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관심들이 바뀌고 있고, 최근에 제가 이제 본 뭐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뭐 데이터 드리프트라는, 어떻게 보면은 뭐 사회과학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건도 익숙한 걸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컨스턴트하거나 스테이블하거나, 아니면 오늘 배우겠지만 스테이셔너리 하지 않은데, 그렇게 가정을 하고 만약에 적용했을 때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온라인 스트리밍 데이터, 그러니까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이제 컨티니어스하게 러닝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요. 굉장히 도메인도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얼마나 뭐 제가 가장 쉽게 이제 전달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톰슨 샘플링이라는 걸 먼저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건 베이지안 메소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시퀀셜 데이터 혹은 타임 시리즈 데이터,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데이터를 이용해서, 최적 개입,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개입에 대한 것들, 아까 정다현 박사님께서 말씀 잘해주셨는데, 테크 기업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베리언트 혹은 실렉션, 트리트먼트를 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뭘까에 대해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여기서는 저는 이제 최적 개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가장 좋은 개입을 빠르게 알아내고 확산할 수 있는 도구가 이제 톰슨 샘플링이라는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이제 디벨롭한 부분은 이제 이 데이터에서 배경 효과라는 것들을 쉽게 제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두 가지 큰 메시지를 오늘 전달하고 싶습니다. 톰슨 샘플링이라는 타이틀은 이제 크게 봐서 멀티 암드 밴딧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멀티 암드 밴딧이라는 거는 많은 이제 제가 공부 조금 뭐 하다 보니까 많은 컨텍스트와 이제 연관관계가 확실히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들한 이제 인터레스트를 끌기 위해서 혹시 이 중에 하나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과 다 연결이 된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했는데요. 일단은 저는 이제 오늘은 뭐 왼쪽 위에 있는 것처럼 바이너리 아웃컴에 이제 좀 집중해서 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직 리그레션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오른쪽 위에 보면은 머신러닝 쪽에서 이제 온라인 러닝이나 익스플로레이션, 익스플로이테이션도 이전에 이번 워크숍에서 이제 공유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 이런 부분들과도 연관성이 있고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 컨티뉴어스 러닝, 오토 ML까지
이제 연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험이라는 주제를 오른쪽 밑에 보면 실험이라는 것들을 가지고도 이제 되고 시퀀셜 디시전 메이킹 우리가 이제 연구를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A라는 첫 번째 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 결과와 두 번째 텀에서의 그 연구 결과를 어떻게 합치는 게 좋을까? 그래서 첫 번째 연구 결과를 가지고 어떤 디시전 메이킹을 한 뒤에 두 번째 추가 데이터를 얻은 다음에 또 디시전 메이킹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된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 어널리시스랑도 이제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집단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그 시그니피컨스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펙트를 어떻게 컴바인할 수 있을지와도 이제 연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데이터 드리프트, 타임 시리즈와도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프로블럼 셋업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 모티베이션이 됐던 이제 프로젝트를 소개를 드리는데 네이버가 이제 형제 회사가 라인이고 라인 일본에 이제 가장 라인이 이제 크게 하는 곳이 일본인데 일본에 보면은 이제 쿠폰 같은 거를 이제 모바일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다시피 이제 쿠폰들이 있고 이거를 이제 퍼스널라이즈 해가지고 그러니까 추천 엔진을 통해서 뭐 이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이 사람이 썼던 무슨 구매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클릭 기록을 활용을 해서 쿠폰을 이제 가장 좋아할 만한 쿠폰을 그 상단에 노출시키는 것이 이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추천 엔진을 만들고 저희 팀에서 이제 AI 뭐 모델, 컴플렉스한 모델을 만드는 분이 있는데 이제 이 목적은 뭐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클릭 스루 레이스를 이제 맥시마이즈 하고 싶은 겁니다. 이제 보고 나서 클릭을 유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CTR이라는 거는 옆에 쓰여 있듯이 페이지 뷰 분의 그러니까 클릭 수를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여기서부터 사실은 이 CTR을 써야 된다라는 것도 뭐 사실은 그 코절에 대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A라는 그룹과 B라는 그룹 혹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이제 그러니까 두 그룹을 만약에 비교를 할 때 페이지 뷰를 생각 안 하고 클릭으로만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전에 첫 번째 그냥 이 실험을 어떻게 해야 돼? 클릭 많이 유도하는 게 좋지 않아?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A라는 쿠폰이 있는지도 모르고 찾아서 쓴 거랑 그러니까 보여줬는데 또 수동적으로 쓴 거랑 굉장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 페이지 뷰를 고려해서 클릭을 카운트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단순한 이제 것들에도 이 사람이 보고 나서 이제 본 게 봤다는 페이지 뷰가 이 사람한테 일어났다는 혹은 익스포저가 일어났다는 그 코절 팩터를 빼고 나서 이제 그걸 무시하고 하면은 굉장히 이상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옆에 퍼스널라이즈 모듈 컨텐츠라고 있는데 뭐 이게 포지션 자체가 이제 맨 위에 상단에 있는 그 모듈은 더 많이 보일 것이고 맨 밑에 있는 것은 보이지 않을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맨 위에 있는 그 모듈이 클릭을 많이 이제 받을 텐데 이게 포지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게 매력이 있어서 됐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거를 그러니까 정량적인 분석을 할 때는 항상 코절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항상 그 당연히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것들이 좀 있었고요. 좀 말이 길었는데 CTR을 우리는 맥시마이즈 한다. CTR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봤는지 안 봤는지 그리고 봤으면 클릭을 했는지 안 했는지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이너리로 이제 모델링을 저희는 합니다. 조금 뭉뚱그려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결국은 왼쪽에서 그 모듈이라는 이 빨간색 네모 부분을 유닛으로 해서도 이제 추천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 포지션을 바꿈으로써 그 안에 있는 컨텐츠를 바꿈으로써 이제 우리가 그 추천을 이제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서 구분하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고 뒤 슬라이드에서 보시겠지만 이제 어떤 모델을 썼을 때 가장 추천 효과가 좋다. 이거에 저희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델 실렉션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온라인 이밸류에이션이나 모델 실렉션, AI에 대한 모델 실렉션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모델이 3개가 있죠. 그리고 다수의 유저가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랜덤 RCT를 해서 이 모델 중에 어떤 걸 제일 좋아하는지를 이밸류에이션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최적의 모델을 이제 골라내는 그런 문제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비슷한 문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베스트 컨텐트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이것도 라인 일본에 있는 이제 사례인데 어떤 쿠폰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면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의 이벤트에 대한 각기 다른 디자인 시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개의 디자인 시안이 똑같은 컨텐츠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클릭하면 뭐 이벤트로 들어간다든지. 이 6개 중에서 가장 좋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할 만한, 아니면 클릭을 유도하는 이제 컨텐츠가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이 아까 모델 실렉션과 비슷한 문제로도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멀티하운드 밴딧은 뭐 다양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데 이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다, 프라브럼은.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 피드백이 좀 짧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고 나서 나중에 마음이 들어서 나중에 뭐 3일 있다가 클릭하거나 뭐 일주일 있다가 클릭하는 건 아니고,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보면 이제 좀 인스턴트한 반응을 일으키는 곳에 멀티하운드 밴딧이 조금 더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를 바로 적용해서 다음번 액션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베이지언 방법을 이제 소개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멀티하운드 밴딧과 톰슨 샘플링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제가 이제 오늘 전달을 하고 싶은 메시지는 베이지언 방법이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라는 것들, 굉장히, 그리고 좋다라는 것들을 이제 전달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 A라는 A/B 테스트를 했는데 A의 CTR과 B의 CTR이 저렇게 나왔다고 우리가 저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의 프리컨티스트 그 인터프리테이션과 베이지언 방법이 어떻게 좀 다른지에 대해서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A/B 테스트 결론은 뭐 CTR 차이를 보고 0.4% 차이가 있죠. B가 더 잘 나온 거고, 이제 p-value를 봅니다. 그래서 p-value를 본 다음에 t-test를 통해서 p-value 본 다음에 그 B가 이제 유의 수준에 따라서 이걸 기각하는지 하지 않던지 이런 좀 애매함이 사실은 있죠. 그 다음에 그러면 그럼 우리가 B를 그러면 썼을 땐 또 어떻게 됐을까? B로 선택하면 B를 전 유저에게 이제 뿌리고 싶은 거죠. 근데 이렇게 인터프리테이션 하는 것보다는 베이지언 버전을 보면은 이때는 이제 추정하고 있는, 그러니까 A의 CTR, 그러니까 리얼 CTR, 트루 CTR 혹은 뭐 제너럴 파퓰레이션에서의 CTR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이제 그 고정된 값이 아니라 이렇게 분포로 나타나기 때문에 빨간색 A의 CTR은 이 빨간색 분포와 같이 보이고 왼쪽에 있는, 그래서 B는 초록색 분포와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서머라이즈 하면 B-A를 하는 겁니다. B-A를 하면 오른쪽과 같이 디퍼런스가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될 수 있겠다. 그러면 이 디퍼런스가 0보다 큰 확률이, 사후 확률이 96.4%다 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우리가 액션을 하기 위해서 더 좋은 형태로 인포메이션을 전달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퀀셜, 나중에 뭐 톰슨 샘플링 설명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시퀀셜한 디시전 메이킹을 할 때도 굉장히 편리하게, 인투이티브하게 이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프리퀀티스트 방법 A/B 테스트와 A/B 테스트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A/B 테스트 자체가 이제 조금 리미테이션이 있을 수 있는데 실험 기간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금 프리 어널리시스도 좀 해야 되고, 사실은 그리고 실험 기간 같은 것들을 좀 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대상도 이제 A, B로 베리언트를 준다든지 아니면 A, B, N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베리언트를 줄 수는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이고 복잡해지고 그리고 실험 기간을 한번 셋업이 되면 이거를 뭐 우리가 데이터를 보고 나서 늘린다든지 했을 때 그걸 또 보정하는 분석 방법들이 굉장히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리 모든 거를 셋업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좀 스트릭트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대해서 시퀀셜 디시전 메이킹 하기가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 A/B 테스트를 활용할지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일회성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래서 그런 거에 대비하여 이제 멀티암드 밴딧이 좀 장점이 있는데, 멀티암드 밴딧은 무엇이냐, 이 개념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오른쪽 그림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카지노의 슬롯 머신이 몇 개가 있는데 K개가 있는데 K개가 그 카지노를 이 슬롯 머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길 확률을 이제 승률이라고 봤을 때 그 승률이 다르게 세팅이 돼 있다는 가정을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뭐 물론 같아도 되고. 근데 다르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 카지노를 즐기는 사람이 뭐 예를 들면 100번을 자기가 이 슬롯 머신을 이용한다. 슬롯 머신의 그 암을 땡긴다. 풀한다고 했을 때 100번 동안에 이 사람이 가장 자기가 버는 돈을 맥시마이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 사람은 가장 승률이 좋은 슬롯 머신을 발견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샘플이 쌓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다 당겨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 당겨보고 그거를 이제 익스플로어 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익스플로어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좀 잘 나눈 쪽으로 계속 시도를 늘려나가겠죠. 그래서 그게 데이터가 쌓이면서 자기가 시도를 해보면서 데이터가 쌓여가면서 가장 승률이 높은 쪽으로 그 슬롯 머신만 이제 당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우리가 시행 횟수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횟수 동안에 가장 이 사람의 그 리워드라고 하는데 그 리워드 혹은 그 승률이 승리의 횟수라고 할 수 있겠죠. 승리의 횟수를 맥시마이즈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팔러시가 무엇이냐를 이제 팔러시 자체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거에 대한 메소드를 얘기하는 것을 이제 멀티암드 밴딧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똑같이 그 모델 실렉션 하는데 비교해 보면 그 RCT를 통해서 보통 이제 여기서 가정하는 것이 또 뭐 페이스북이나 네이버나 라인이나 이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는 만약에 유저가 있다, 유저 그룹이 있다라고 하면 이 유저 그룹을 이제 랜덤리 어사인을 해서 이 모델을 랜덤리 어사인을 합니다. 세 그룹에다가 이렇게 랜덤리 줬을 때 이제 퍼포먼스를 보는 거예요. 아까처럼 CTR을 보는 거죠. 그 그룹에 CTR을 보면 여기서 보면 이제 빨간 게 제일 잘 나왔고 그 다음에 파란색이 그 다음이고 초록색이 이제 가장 잘 못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초록색이 1등일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는 거죠. 시행 횟수가 충분하다면. 그럼 이 그룹을 다시 빨간색에다 어사인을 하는 겁니다. 빨간색이 제일 잘 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트래픽을 좀 잘하는 쪽으로 줘서 혹은 아까처럼 카지노 슬롯 머신을 이제 트라이얼 하도록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다시 두 번째 라운드에서의 이제 퍼포먼스를 또 보고 그러면 첫 번째 퍼포먼스와 두 번째 퍼포먼스를 이제 같이 비교를 해봐서 결국은 자연스럽게 빨간색의 모델이 선택되도록 이렇게 이제 멀티암드 밴딧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제일 이제 유명한 방법이 톰슨 샘플링이라는 건데 이 톰슨 샘플링은 1933년에 사실은 제안이 됐어요. 톰슨이라는 분에게서 됐는데 코절 인프런스도 그렇고 이 톰슨 샘플링도 그렇고 제한되기는 굉장히 이제 히스토리가 길긴 하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좀 좀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활용할 만한 뭐 환경이 되지 않았거나 그랬나 보죠. 근데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2000년 이후에 이제 이 톰슨 샘플링이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고 심플하다라는 것들이 이제 페이퍼로 알려지면서 좀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고요.
이 방법은 이제 probability matching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밑에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 레버를 그러면 얼마나 몇 번 시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에 데이터가 있을 때 observation 있을 때 각 레버마다의 데이터가 있을 때 다음 레버는 무엇을 당겨야 되느냐에 대한 policy를 이제 그 posterior에서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중간까지의 데이터에서 해당 레버가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A라는 레버가 나머지 것보다 제일 좋을 확률, 나머지 것보다 그러니까 랭킹 1일 확률을 우리가 구할 수 있으면 그 확률만큼 시도를 해라.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트라이얼을 한 번 한다면 이제 랜덤 그러니까 프로버티를 이제 준 다음에 그 확률로 땡기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뭐 코인 토스 하듯이 제너레이션 해가지고 A가 나왔네 그러면 그 A를 땡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톰슨 샘플링이 워킹이 합니다. 그래서 포스테리어를 사용하는 거고요. 포즈레인 그냥 뭐냐라고 하면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A/B 테스트에서 왼쪽에 있는 그림이라고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A가 이제 빨간색이었죠. 그러니까 A에서 샘플링을 하나 하고 B에서 샘플링을 해서 그걸 이제 많이 하면 이제 B가 높을 확률이 여기서 이제 96.4%였죠. 그래서 랜덤 제너레이션 하면 B가 96.4%의 확률로 이제 제너레이션 될 거고 A는 나머지로 제너레이션 될 겁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B를 땡기라고 하겠죠. 그래서 B의 데이터가 이제 더 쌓여서 이제 되는 겁니다. 뒤에 그림에서 더 잘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과정을 반복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데이터가 쌓여감에 따라서 이제 각 암이라고도 하고 레버라고도 할 수 있죠. 암이라고 할게요. 근데 암에 이제 그 추로 CTR 자체가 더 정확하게 이제 데이터가 쌓여가면서 포스테리어가 이제 더 작아지는 굉장히 뾰족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쌓이면 우리가 더 정확하게 이 추로 CTR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퍼져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란색의 퍼포먼스가 좋으니까 계속 파란색만 데이터가 더 쌓여갈 거예요. 그 방법이 이제 뒤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라운드에서 이제 막 서로 경쟁을 하다가 데이터를 좀 보다 보니까 빨간색 암과 파란색 암이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아서 계속 그쪽으로만 이제 프로포션을 늘려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거의 파란색이 제일 좋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네. 여기서 좀 빠뜨린 거 있을까봐. 그래서 이 방법은 익스플로레이션과 아까 말씀드린 익스플로이테이션을 굉장히 잘 밸런싱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도 좀 나오겠지만 익스플로레이션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시도해보지 않은 것, 내가 이거 뭐 B라는 거를 선택했을 때 A가 맞을 가능성이 그래도 있는 건 아니야? 라고 했을 때 A에 좀 어사이먼트를 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새로운 걸 시도해보고 싶은 그런 것들을 이제 익스플로레이션이라고 하고 아니야 지금 정보에 의하면은 그래도 A가 제일 잘 났으니까 A를 쓰자. 나머지를 다 A로 그냥 하자라는 걸 익스플로이테이션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둘 간에 어느 정도의 밸런싱을 주는 게 좋냐라고 했을 때 이 톰슨 샘플링은 굉장히 스텝 포워드한 이제 기준점을 준다는 거죠. 딴 게 아니라 그냥 그 포스테리어 기반으로 하면은 그 두 개를 잘 밸런싱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기준점을 주는 겁니다. 제가 오늘은 바이너리 아웃컴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컨티뉴어스 아웃컴에서도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또 이제 베이지언에 대해서 또 오해를 하실까봐 조금 한 가지 좀 짚고 싶은 부분은 이제 프라이어를 우리가 이제 사전 정보가 전혀 없을 때, 그러니까 A가 좋을지 B가 좋을지 전혀 우리가 모를 때는 그에 대해서 uninformative prior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improper prior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주면 그냥 유니폼하게 있다는 거죠. CTR이 뭐 0과 1 사이에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몰라라고 이제 제공을 해주면 그냥 그 방법이 프리컨티스트 방법과 사실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 베이지안 방법을 뭐 프라이어를 굉장히 뭐 주관적으로 줬기 때문에 이걸 믿을 수 없다라고 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이제 한번 짚고 싶습니다. 아까 봤던
그 디자인 시안에 대한 이제 적용 사례인데요.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X축이 T니까, 그러니까 트라이얼을 막 해보다가 C가 제일 이제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게 밝혀지고 나서는 다 C로 컨버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약간 뭐 오토 ML 같다라고도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처음에 이 6개를 갖다가 똑같이 랜덤 어사인을 하면은, 그리고 멀티 암드 밴딧에 의해서 결정해 나간다면,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살펴보면 두 번째 라운드, 그러니까 이게 하루하루라고 보면 첫 번째 날의 결과를 가지고 두 번째에는 새로운 RCT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프로포션을 줘서 그러니까 완전 다른 사람 이제 랜덤 어사인을 또 두 번째 날에 새롭게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날에도 새롭게 하고 해서 그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모든 유저가 C를 볼 수 있게, CTR이 제일 좋은 C를 볼 수 있게 이제 이렇게 이제 얘가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퍼포먼스가 그럼 좋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뭐 랜덤하기 때문에 이게 잘 나올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멀티암드 밴딧에는 다른 방법들이 있죠. 이제 UCB라는 것들도 있고, 입슬레온 그리디, 뭐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이게 어심타틱 로우 바운드라고 해가지고 어떤 이 문제는 이제 로우 바운드가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톰슨 샘플링이 거기에 거의 근접해서 나온다. 리그렛이라는 거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만약에 이제 신이 돼가지고 제일 좋은 거를 알고 있다. A, B 중에 A가 제일 좋은 거를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 A만 계속 트라이 할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상대적인 로스를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로스기 때문에 이제 얘가 작을수록 좋은 거고. 근데 그게, 우리가 갓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뭐, 리미테이션이 있을 거잖아요. 그 리미테이션이 그냥 로우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톰슨 샘플링이 거기에 거의 근접했다라는 것들이 2011년에 알려져서 굉장히 마음 놓고 또 얘를 심플하면서도 뭐 퍼포먼스 좋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은 멀티암드 밴딧을 보면서 굉장히 인사이트를 좀 주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A/B 테스트를 그렇게 뭐 익스플로레이션과 익스플로이테이션으로 생각을 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A/B 테스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해진 기간 동안에 익스플로레이션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 제일 잘 나온 것으로 그냥 하는 거라고, 이제 디플로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멀티암드 밴딧은 이게 다이나믹하게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실험을 이터러티브하게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확실한 거죠. 이게 무조건 시험 잘 나온 걸 가지고 우리는 쓸 거야. 그러니까 ABC 간에 그런 퍼포먼스 말고는 다른 우열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사용할지 말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머신러닝 쪽에 뭐 가깝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짧은 그 실험에 대해서 그 결과를 바로바로 반영하는 식으로. 그럼 여기에는 주어진 이제 기간도 없을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이게 이제 컨티뉴어스한 익스페리먼트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좋은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실험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세 가지 뭐 베리언트만 볼 수가 있었는데 주어진 기간 동안에 이런 굉장히 효율적인 실험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3개뿐만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 내에 뭐 5개도 실험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고, 이것도 바꿔보고 싶은데 저것도 바꿔보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실험의 효율성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이거를 이제 A/B 테스트와 멀티암드 밴딧을 함께 그 실험 시스템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우리가 그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뭐 아마존의 예도 아까 우리가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넷플릭스나 이런 많은 회사들에서 실험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소개드린 그런 방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 넷플릭스의 이제 그 블로그에 공개된 거를 통해서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요. 이 뭐 A 블레이즈라는 이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 이제 전체 그룹을 여기 보면은 이렇게 로가 하나의 파티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서 이제 슬롯이라는 말을 많이 쓰긴 하는데, 여러 개의 슬롯으로 나눠 놓습니다. 뭐 24개 뭐 이렇게 나눠 놓고, 뭐 이거를 자기가 이제 리저브하는 거예요. 내가 이 1, 2 슬롯에 대해서 A/B 테스트를 내가 할 거야. 스케줄링을 해서
이건 그 기간 동안에 뭐 블락되어 있고, 아니면 뭐 내가 뭐 3, 4, 5에 대해서 멀티 암드 밴드를 내가 쓸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실험 시스템을 활용을 많이 하고 있다.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멀티 암드 밴드도 함께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왼쪽 사례는 이게 광고, 우리가 이제 페이스북의 피드에 이제 포스트에 광고가 있잖아요. 그 광고는 여러 가지 요소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클릭하세요라고 하는 그 버튼일 수도 있고, 버튼 디자인도 있고, 그 문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마다 요소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헤더죠. 헤더에 첫 번째 시안과 두 번째 시안이 있을 수 있고, 오른쪽 밑에 있는 곳에 들어가는 것이 A가 있을 수 있고, B가 있을 수 있고, C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비네이션에 있어서 어떤 컨비네이션이 제일 CTR을 유도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까와 같이 전체 6개의 컨비네이션을 다 보여준 다음에 CTR이 가장 높은 쪽으로 컨버지 될 수 있도록 왼쪽 거는 구글에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구글 쪽에서 가져온 거고요. 오른쪽에 보면 페이스북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광고주에게 아예 너가 제일 좋아하는 컨비네이션을 가져와가 아니라 그 각각 요소에 대해서 캔디데이트만 혹은 이제 라이브러리만 넣어주면 됩니다. 나는 첫 번째는 H1이 들어가도 되고 H2가 들어가도 돼. 그리고 오른쪽 밑에는 내가 좋아하는 건 A와 B와 C야. 이렇게 이제 페이스북한테만 전달해주면 이 페이스북이 알아서 CTR이 가장 좋은 것으로 컨비네이션을 찾아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발견했습니다. 톰슨 샘플링에 이제 베이전 프레임워크가 있는데요. 약간 이 부분이 뭐 조금 어떨지 모르겠는데, 좀 재밌는 부분이 데이터 요약하는 부분과 실험 디자인하는 부분이 이렇게 좀 클리어하게 이제 나눠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세타라는 거는 이제 어떤 분포를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분포라는 것으로 데이터를 다 요약을 하는 거예요. 포스티어라는 것으로. 이 분포가 이제 기존의 T-1 타임에서의 분포와 그리고 새롭게 들어오는 YT라는 그 이제 클릭 데이터를 가지고 T 라운드에서의 데이터가 컴바인 돼가지고 새로운 이제 포스티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요약이 세타 T로 요약이 되고, 실험 디자인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퍼센트를 어떤 R에다가 줄까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 요약하는 부분과 실험 디자인 부분은 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뭐 다른 조작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실험 디자인에 크게 영향을 주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데이터 요약을 하는데, 우리가 데이터가 계속 쌓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실험 디자인을 할 때는, 이제 아니면은 이제 그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를 이제 선택을 할 때는, 뭐 아무래도 좀 그 지금 시점과 좀 가까운 것에 좀 가중치를 주고 싶다. 아무래도 왜냐면은 그 사람들의 그 선호도도 변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주고 싶다. 좀 최신성을 반영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데이터 요약 부분에 그 부분을 반영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험 디자인에도 내가 멀티암드 밴딧을 좀 봤더니, 톰슨 샘플링 봤더니 얘가 너무 어그레시브한 것 같다. 어떻게 갑자기 뭐 하루치 데이터를 가지고 보고 막 20%에서 80%까지 늘리라고 하냐. 그리고 머신러닝 그 방법 같으면은 우리가 20% 트래픽에는 얘가 스케일업 되는 거를 확인했는데 80% 트래픽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확신할 수 없다. 이런 엔지니어링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디자인할 때는 조금 우리가 천천히 늘려나가고 싶다라는 니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씩 뭐 연구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런 파라미터를 더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운영을 할 때.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면 디스카운트 파라미터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에서 우리가 업데이트를 YT와 이제 세타 T-1을 컴바인 할 때 세타 T-1에다 디스카운트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YT, 그러니까 더 가까운 그 최근 데이터에 더 웨이트가 상대적으로 더 걸릴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실험 디자인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이게 너무 어그레시브한 것 같아. 라고 하면, 그걸 또 조절해주는 튜닝 파라미터를 넣어가지고 디자인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뒤에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하면, 이제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첫 번째 파트를 이제 랩업하면, 최적 개입을 빠르게 알아내고 확산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이런 니즈가 뭐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시퀀셜 데이터를 이제 좀 컴바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좀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메타 스터디 할 때 이런 거 그러니까 베이전 방법을 쓰면 굉장히 A라는 그런 것과 그러니까 전혀 다른 그 스터디에서 그 데이터를 컴바인 할 수 있는 그런 좀 아이디어도 좀 여기서 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연구했던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너리 데이터를 가지고 파라미터라이제이션 할 때 보통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 CTR 자체를 이제 PI, I번째 ARM에 대해서 베리언트에 대해서 PI 이런 식으로 이제 파라미터라이제이션 합니다. 그래서 PI 아까도 얘기했지만 PI의 분포가 어떻게 될까?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똑같은 개념을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통해서 이제 당연히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봤더니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ML 버전과 스텝 버전이 조금 다르다는 거를 이제 좀 발견을 했습니다. 이제 ML 버전을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면 PI, 로직 PI를 그냥 베타 I로 이제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좀 PI를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원핫 인코딩 뭐 이런 거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머신러닝 쪽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A라는 액션을 받았어요. 만약에 트리트먼트를 받았으면 그 A라는 거에 해당하는 그 X 부분만 1이 되고 나머지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ARM에 대해서 트리트먼트를 받았으면 1, 0, 0, 0, 0 뭐 이런 식으로 되고 K 번점 0, 0, 0, 0, 1이 되고 이런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으면 맨 아래와 같이 X 베타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X는 매트릭스가 될 텐데 이제 그 사람 뭐 J번 만약에 I번째 열이다 행이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받았던 ARM 부분만 1이 되고 나머지는 다 0이 되는 그런 식으로 매트릭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ML 버전이라고 보통은 이제 ML 버전을 이제 톰슨 샘플링에서도 이제 사용을 많이 뭐 사실 로지스틱은 많이 쓰지는 않고 이제 첫 번째 디렉트 파라미터라이제이션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ML 버전을 이제 쓰자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보니까 저도 이제 에피디미올로지 쪽을 하긴 했고 사회과학 쪽에서 이렇게 할 것 같긴 한데 이게 보니까 그 트리트먼트에 해당하는 베리어블을 보통 우리가 이제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이제 보통 더미 베리어블을 사용하죠. 더미 베리어블을 K-1개를 가지고 이제 그 베리어블을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스탯 시간에도. 그래서 그걸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차이는 이제 레퍼런스가 되는 이제 ARM이 있는 겁니다. K번째 ARM은 그냥 레퍼런스야. 베이스라인 ARM이야. 라고 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이제 파라미터라이제이션 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 I번째 ARM은 그 베타 I 플러스 베타 K가 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파라미터라이제이션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모델을 이제 사용하는 게 이 모델을 사용하면 이 베타 인터프리테이션이 이제 오지 레이셔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맨 아래 보면은 어떤 되게 조금 뭐 익스포넨셜 오브 베타 i가 어떤 k번째와 k번째 레퍼런스와 i번째 arm의 그 오즈의 비율이 됩니다. 그래서 오즈 레이셔가 되고 이제 우리가 뭐 약물 반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죠. 사실은 오즈 레이셔라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꿀 수가 있다는 걸 이제 발견했습니다. 이 베타라는 게 베타 여기 이제 볼드체로 쓴 것이 이제 벡터일 텐데 이거는 그 레퍼런스가 되는 베타 K와 베타 오지 레이셔로 이제 나눠질 수 있다는 것을 봤고요. 이 베타 OR 부분이 이제 베리언트 간의 디퍼런스를 나타내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조금 살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얘기한 세 개가 다 사실은 같은 모델을 얘기한다라는 걸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암의 CTR이 0.75, 그리고 두 번째 암은 0.5, 그리고 세 번째 암은 0.25라고 했을 때, 그거를 이제 트랜슬레이션이 다 된다는 거죠. 오즈레이셔 파라미터로도 되고, 이제 그 ML 버전의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모델은 아니다라는 거를 하고, 당연히 그거에 따라서 이제 톰슨 샘플링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렉트 모델에 대해서는 베타 디스트리뷰션 뭐 톰슨 샘플링이라고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고, 로지스틱 모델에 대해서는 두 개가 완전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풀 랭크 톰슨 샘플링이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 두 개에 대해서도 보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리프트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월요일 이용자의 평균 CTR이 토요일의 CTR과는 다르리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피리어딕 이펙트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그냥 드리프트라고 얘기할 수 있고 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임 베리언트 이펙트, 배치 이펙트, 그리고 non stationary environment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올드 인포메이션을 디스카운트하는 방식으로 이제 보통은 많이 이제 접근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로지스틱 리레이션 모델을 스탯 모델로 한번 써보고 나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드리프트에 대한 모델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 베타 오즈레이셔 부분과 베타 K 부분이 있는데 이 베타 K 부분과 베타 OR 부분이 오즈레이셔 부분이 T와 상관없이 같다고 하면 첫 번째 스테이셔너리 이제 인바이러먼트가 되는 거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이 오즈 레이셔까지도 달라지는, 그러니까 세 번째 보면은 오즈 레이셔까지도 달라지면 이제 A가 좋은지 B가 좋은지도 계속 바뀌는 거죠. 타임에 따라서. 그 대신 그 사이에 weak non-stationary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베타 K는 타임에 따라서 바뀌는데 오즈 레이셔는 이제 보존이 되는 거죠. 그 랭킹 관계는 바뀌지 않는 이런 경우 위크 논 스테이셔너리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기존의 풀 베타 톰슨 샘플링이나 풀 톰슨 샘플링을 위크 논 스테이셔너리 인바이러먼트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굉장히 원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얻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까도 이제 여기서 weak non-stationary environment를 이제 가정을 한 건데요. arm이 3개가 있고 파란색, 주황색, 초록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록색이 제일 좋기 때문에 1.05라는 거는 베이스라인 대비 1.05를 이제 CTR을 줬을 때 초록색이 이제 선택이 돼야 되는데 여기 오른쪽에 그림에 보면은 주황색이 선택이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베이스라인 자체가 이제 플럭체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멀티암드 밴딧이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잘못된 서브 옵티마랑 이제 암을 얘가 제일 좋다고 잘못 결정한 부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한 거는 이 베타 K 부분을 그러니까 마지널라이즈를 하고 나서 이제 베타 OR을 가지고만 톰슨 샘플링을 만들면 어떨까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오즈 레이셔 톰슨 샘플링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백그라운드 베리에이션을 얘가 이제 자연스럽게 컨트롤링이 되는 거죠. 네. 이제 두 경우에 대해서 봤는데 당연히 위크 넌 스테이셔너리 모델을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그래프에서 오른쪽 패널 위드 배치 이펙트를 보면은 배치 이펙트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위크 넌 스테이셔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리그렛이기 때문에 낮을수록 좋죠. 그래서 파란색인 오즈레이셔 톰슨 샘플링이 굉장히 이제 퍼포먼스가 좋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보다도 궁금할 게 그러면 그냥 컨스턴트한 그러니까 스테이셔너리 인바이러먼트에서는 얘는 그러면은 좀 파워가 떨어지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예상할 수가 있는데 맨 왼쪽에 그래프를 보면은 다른 거 대비 베타 톰슨 샘플링이나 풀 톰슨 샘플링 대비 얘가 거의 떨어지지 않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벨, 배치 이펙트의 레벨을 이제 증가시키면서도 봤을 때 오른쪽에 보면은 노이즈 레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노이즈 레벨이 올라갈수록 얘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버스타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도 봤던 왼쪽에는 굉장히 잘못된 초록색, 오렌지로 잘못 결정을 했지만 ORTS에 의하면 이제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제일 좋은 초록색을 잘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저희 그 라인 아까도 봤던 라인 저펜의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가지고 했는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그 policy를 뭐 이거 A도 하고 B도 하고 해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 CTI 이렇게 나왔다는 걸 가정을 하고 백으로 이제 이게 off policy evaluation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여기서는 이제 Y축이 클릭 카운트가 됩니다. 리그레시 아니라 클릭 카운트를 봤을 때, 클릭 카운트가 이제, 좋아지는 걸, 어떤, 경우에 대해서,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여기서 말씀드리면, 열 번째 날, T가 열 번째 날에 어떤 좀, 서비스 체인지가 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랑 상관없는 서비스 체인지가 크게 있어서, 그 CTR의 절대값이 이제 많이 변화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이벤트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에 영향이 얘가 받지 않고 이제 잘 좋은 암을 잘 발견했다는 거예요. 오즈레이셔 텀슨 샘플링이 잘 할 수 있었다. 시뮬레이션 데이터에서를 보여주는 이제 그래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즈레이셔 텀슨 샘플링을 쓰면 이제 배경 효과를 쉽게 제거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사실 뭐 아까 보니까 스테이셔너리에 대해서도 이제 뭐 파워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뭐 이걸 안 쓸 이유가 사실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즈레이셔 텀슨 샘플링을 기반으로 이제 바이너리 아이컴에 대해서 이제 베이스라인에 대한 텀슨 샘플링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아까도 봤듯이 디스카운트 거기다가 추가해서 디스카운트 파라미터나 어그레시브도 넣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있었던 스트롱한 non stationary environment에 대해서는 non stationary environment에 대해서는 이제 디스카운트 파라미터를 이제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이제 최신성을 더 반영을 해서 이제 타겟팅을 하는 거죠. 그 스터디 디자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컨텍스추얼 밴딧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좀 오늘 세션에서 생각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로지스틱이기 때문에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이기 때문에 거기다 코베이스를 계속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사람에 대한 퍼스널라이즈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거기에 아니면 성별에 대한 이펙트도 볼 수 있는 게 아니냐 거기에 당연합니다. 그걸 이제 컨텍스추얼 밴딧이라고 하는데 이 오즈레이셔 텀슨 샘플링 기반으로 해서 그 코베이들도 넣어가면서 확장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제 랩업하면서 다시 한번 이 텀슨 샘플링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이제 좀 인사이트를 좀 줄 수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오토ML이나 이런 쪽에도 멀티암드 밴딧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데이터 드리프트라는 그러니까 유저가 항상 이런 테이스트나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팔로우업을 바로바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머신러닝 커뮤니티에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랑 결부에서도 이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이그젠플을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좀 스트릭트하게 우리가 익스페리먼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컨티뉴어스한 러닝, 컨티뉴어스 익스페리먼트가 가능하다. 그래서 첫 라운드에서는 A/B만 보고 그리고 갑자기 중간에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C와 D에 대한 우리가 좀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 그럼 중간에 T equal to time에서 C, D를 넣어보고 근데 A는 보니까 뭐 여러 이유로 뭐 퍼포먼스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든지 그럼 A를 빼고 이 실험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연속해 나갈 수 있다. 그러면 인포메이션은
그 A, B 서로 간에 그 오더링 관계는 계속 그 보존이 되면서 실험이 연속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그러니까 코저럴 인프런스 워크숍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런 면에서 그러면은 어떤 임플리케이션이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는 이제 RCT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뭐 코저럴 인프런스를 하기에는 쉬운 세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다루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일같이 RCT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RCT의 극단을 썼다. 그런 세팅에서 RCT를 아주 맥시마이즈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로는 A/B 테스트는 이제 RCT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도 누가 많이 지적이 되듯이 프리 테스트, 그러니까 이 두 집단이 다른 거에 대해서 다르지 않느냐 이런 거를 물론 테스트를 좀 해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RCT를 반복을 하다 보니까 그런 디퍼런스도 또 상쇄가 되는 거예요. RCT가 굉장히 여러 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여기서는 좀 크게 더 이슈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편리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코저럴 인퍼런스를 배우고 있는데 보니까 이제 패럴렐 트렌드 이런 거랑 제가 그 오늘 다뤘던 주제랑은 연결이 된다면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서 조금 다른 부분은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서 지금까지 이제 많이 코저럴 인프루언스를 봤던 거는 어떤 이펙트가 딱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타임을 기점으로 해서 전과 후에 트리트먼트가 나뉘는 경우에 이제 많이 봤다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그 트리트먼트가 그 시간과 상관없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트리트먼트와 B라는 트리트먼트가 계속 이렇게 이제 실험을 계속해 나갈 때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 어떤 데서는 이거를 뭐 substitution effect 혹은 replacement effect 이렇게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넷플릭스에서 그런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넷플릭스를 볼 때 어떤 영화에 대한 포스터를 어떻게 보여줄까? 그래서 A를 보여줬을 때와 B를 보여줬을 때의 그 상대적인 이펙트 차이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여기선 다루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를 이제 코저를 보다 보니까 이제 다이어그램으로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이어그램으로 저도 이번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봤을 때 아래와 같이 저의 최선은 이제 아래 그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액션이 A와 B냐에 대해서 타임이 여기서 영향을 미쳐서 그 CTI의 절대값이 변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다이어그램이 표현에 좀 그 제가 풀고 있는 문제와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지스틱 모델 자체가 굉장히 제가 풀려고 하는 그 코저럴 모델 자체를 설명하기에는 좀 가장 좋았다. 그 예가 좀 다시 돌아가 보면 이제 이런 거죠. 이 베타 코에피션트가 t에 따라 같느냐 달라지느냐 아니면 t에 관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 부분이 그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할 때 프로피 모델을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제너럴라이즈드 애디티브 모델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오른쪽에 어떤 팩터가 애디티브하게 들어가는 이런 모델을 이제 얘가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얘가 그 베타 코에피션트가 이펙트라고 볼 수 있고 코어절 이펙트라고 볼 수 있는데 RCT에서는 이 베타 코에피션트가 t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느냐에 이제 따라서 우리가 모델을 새롭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스테이셔너리 인바이러먼트에서는 이게 변하지 않는다. t에 상관없다. 그리고 t에 좀 영향은 받지만 오즈레이션은 이 선호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A를 좋아하는지 B에 좋아하는지의 선호도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백그라운드 이펙트만 변하는 경우 아니면 전체가 다 변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모델을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통해서 이제 표현이 좀 가능한 것 같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이번에 조금 생각해 보면서 찾았습니다. 이게 조금 뭐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ongoing 리서치고요. 네. 이제 프로시딩즈만 이제 2년 전에 리빌이라는 곳에 이제 했는데 리빌 워크숍은
레커멘데이션, 추천 시스템에 대한 하나의 워크숍이고, 제가 다룬 이런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나 아니면은 멀티아임드 밴딧에 관한 워크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유를 했었고요. 소스 코드는 GitHub에 좀 올려가 있고요. 오른쪽 그림만 잠깐 설명드리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것도 마찬가지지만, 뭐 어떤 기업에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겠다, 뭐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겠다, 데이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게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많은 고민을 하고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익스페리먼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가 그러고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있어요. 첫 단추를 못 끼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그거를 굉장히 수년 전에 그걸 깨달았는지 그런 그룹들이 이런 이제 포스터를 통해서 오른쪽 포스터를 통해서 굉장히 장려를 하고 회사 내 사내 캠페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